요즘에 너무 바빠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짬짬이 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거 잠깐 공유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음식을 주문해 놓은 상태고요. 음식을 나오면 먹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제 인간의 이기심과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연봉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스크는 어차피 밥을 먹어야 되니까 뺄게요. 그 물질 만능주의, 이게 가장 심한 곳이 어디인지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어렸을 때부터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금융계 쪽이 물질 만능주의가 심할 것 같고, 또 기술적인 부분, 기술자들은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국의 주변 사람들 보시고 본인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분야 상관할 거 없이 물질 만능주의는 이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전 금융 쪽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살아봤던 곳 중에 가장 돈 만나면 무조건 돈 얘기만 하고 진짜 하루 종일 돈만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느낌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저는 종교인인데 물질 만능주의를 지향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신의 가르침, 그거를 듣고 그게 가치관으로서 살고 있죠. 근데 내가 과연 물질 만능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거는 또 실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고, 실리콘밸리에서 특히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돈이랑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혼자만 아니기도 쉽지가 않죠.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질 만능주의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자본주의, 여기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이기를 최대한 승화시키죠. 뭘로? 혁신으로, 어떤 결과물로. 어떤 사람을 움직이는데 가장 좋은 미끼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인 거예요. 그 혁신으로 승화되는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힌다, 좋은 의미로. 정말로 큰 혁신을 그 돈이 주는 그 동기부여가 이끌어내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거 실리콘밸리에서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 5년차, 엄청 오래된 그런 엔지니어도 아니고 나름 초급 엔지니어, 실리니라고 부르죠. 근데요, 연봉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 연봉을 말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기대하고 그러시지 말고요. 1번, 몇 가지 제가 포인트를 적어놨는데, 1번, 실리콘밸리 엔지니어가 그 연봉을 많이 받는다라는 소문을, 루머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뛰어나서 대체가 불가능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 이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스포츠 선수를 예를 들면은 주로 몸값이 실력에 비례를 하죠. 계약이 끝나고 이제 그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은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게 바로 스포츠입니다. 실리콘밸리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근데 제가 되려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과연 실력, 이 사람이 들인 노력, 실력, 실제 그게 연봉과 직결되느냐,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겠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 있는 어떤 경력이 많으신 시니어 엔지니어 분하고 여기 페이스북에 올해 갓 입사한 엔지니어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페이스북에 대학교 갓 졸업하고 바로 온 사람이 연봉이 듣고 있었어요. 대학교 갓 졸업한 1년차 엔지니어가 카카오톡에 한 4, 5년 된 엔지니어보다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카카오톡 엔지니어가 더 실력이 없느냐? 절대 아니죠. 차이점은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다가 광고를 팔아먹어 돈을 많이 벌고, 카카오톡은 국내 시장밖에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자, 공대 대학교 교수님 연봉 평균이랑 이제 막 컴퓨터 사이언스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한 친구가 입사를 하면 받는 돈, 공대 교수님이 더 실력이 없고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대학교는 대학교보다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가 돈을 훨씬 많이 벌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소프트웨어 쪽만 말씀을 드렸는데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엔지니어랑 애플 엔지니어랑 누가 더 실력이 있을까요? 예. 저는 어느 쪽이 더 잘한다,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이점은 애플이 모바일 부분에서 이 세상에서 그 창출되는 가치의 대부분을 돈으로 벌어서 가지고 간다는 차이가 있죠. 예술도 마찬가지인 게 순수 예술보다야 구글, 페이스북에서 디자이너로 하시는 분들이 돈을 훨씬 많이 벌죠. 누가 더 예술성이 있고를 떠나가지고 구글,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 광고를 팔아먹지만 여러분만 하더라도 순수 예술에 돈을 쓰지 않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꼰대 같은 멘트를 하나 날리고 싶은데 실리콘밸리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일단 겸손입니다. 대부분의 겸손하신 분들도 많긴 한데 본인이 잘나서 돈을 버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실리콘밸리라는 기회의 땅에 돈이 몰리는 곳에 운이 좋게 그 시기에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얻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연봉이 높아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더 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꼰대같이. 오늘 말할 두 번째 포인트, 이 세간에 알려진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의 연봉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통계의 오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익명 게시판들을 통해서 알려진 연봉들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 건데, 일단 블라인드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이번에 이직합니다. 돈을 뭐 2억 준대요. 잘 받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댓글이 올라오죠. 2억 너무 싼데? 난 3억 받았어. 나는 뭐 5억 준다 그랬는데 다른 회사에 가서 나 여기에서 5억 준다는 게 더 줘 하니까 여기서 7억 준다 그러더라.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뛰어난 분들이고 그래서 돈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직을 할 때는 그만큼을 받아야 돼, 아니면 넌 손해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저는 자랑 같아요. 그냥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같이 받을 수 없는데 마치 나는 뛰어나서 이만큼 받는데 너는 그것도 못 받니? 나 같으면 그거 가지고 이직 안 해. 약간 이런 말투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액의 연봉이 호스트가 되는 순간 그 밑에 더 적은 연봉인 사람들은 리플을 안 달죠. 왜 달아요? 거기다 달면은 내가 루저가 된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비슷한 예로 미시 USA, 미국에 있는 기혼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저도 가입을 못해서 제 와이프가 가끔 재밌는 걸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미시 여러분, 그 회원들 1년에 가계소득이 얼마쯤 되세요? 하니까 바로 첫 번째 댓글, 남편 40만 불, 저 40만 불, 1년에 80만 불. 그러니까 1년에 부부가 10억을 번대요. 저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그럼 그 밑에 누가 저는 뭐 1년에 5천만 원 버는데요, 이런 어떻게 달아요? 나는 전업주 부부, 남편 외벌이 하는데 뭐 10만 불 번다. 그럼 벌써 10배의 연봉 차이가 나는데 누가 달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익명 게시판에는 자연스럽게 고액 연봉자들이 약간 자랑하는 느낌으로 올리고, 조금 평균보다 적거나 평균인 연봉자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리플을 안 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실리콘밸리는 이렇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 건 맞아요, 다시 말하지만. 근데 그게 평균은 아니고 그분들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잘 벌면 그만큼 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직장을 알아보는 대학교 4학년 혹은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Levels FYI 라는 웹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더 현실적인 연봉의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대학교 4학년이고 내년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그럼 대조 초임이 들어가는 레벨이 있잖아요. 그 레벨에서 가장 낮은 연봉, 그게 이제 범위가 있는데 가장 낮은 연봉 정도, 그게 내 샐러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거기는 같은 레벨인데 이미 경력이 뭐 1년, 2년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분포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거기서 하위 연봉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실리콘밸리 연봉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에다가 그냥 검색을 하세요. 실리콘밸리 연봉. 그러면은 여기 이 동네에 사시는 우리 동네 주민들께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내용은 연봉 얘기는 아닌데 일단 제목엔 연봉이 들어가요.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클릭하니까. 저도 연봉이란 말을 제목에 꼭 넣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내가 연봉에 자신이 있는 분들만 주로 그런 토픽에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시고, 대부분은 또 자기 연봉 공개도 안 해요. 연봉 얘기한다고 하고는 아까 말했던 그 웹사이트에 있는 그 숫자를 그냥 얘기를 해주죠. 자기 건 얘기 안 하고. 민감하니까. 그렇게 가려 들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말하고 싶은 거, 엔지니어들 과연 미국에서 생활 수준은 어떻고 부를 어떻게 축적하는가. 한국에서 삼성 다니시는 분들, 삼성전자 혹은 뭐 카카오, 네이버 다니시는 분들 연봉 많이 받으시죠. 그리고 생활 수준도 높죠. 그분들 뭐 못해도 동탄 이런 데 아파트 있으실 거고, 뭐 지금 초임 사회 초년생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돈 모아서 버신 분들, 뭐 제 세대 같은 경우는 강남에 이미 아파트를 사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전 40이 좀 안 됐는데, 뭐 그때는 아파트가 좀 싸기도 했고요. 뭐 그 정도 생활 수준을 생각하시면은 미국에서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따가 다음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에서 얘기할 건데, 그런 수준을 가짐에도 징징대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크게 저는 세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스토리, 그 스타트업을 해서 그게 상장을 하거나 어디 팔려서 거액을 손에 쥐는다. 예를 들면 슬랙이라는 회사가 있죠. 상장을 했더니 그 누구누구가 팔로알토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더라. 이런 부러움에 찬 루머들이, 혹은 소문, 사실이겠죠. 돈다든지 그런 훈훈한 스토리, 그게 이제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대기업에 그냥 존버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대기업으로 결국은 수렴하게 되는 게 미국도 비슷합니다. 스타트업을 하든 어쨌거나. 미국 대기업들은 일단 연봉이 안정적인데 보너스로 주식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 주식이란 게 뭐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뭐 10년이나도 뭐 안 오르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뭐 몇 년 동안에 막 2배, 3배, 4배 되는 주식들이에요. 여러분들 당장 지금 미국 주식 뭐 페이스북,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거, 테슬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변동은 있지만 롱텀으로 5년, 6년 이렇게 보면은 끝장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4년 전에 어떤 분이 뭐 애플로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하셨다. 근데 그때 이직 보너스로 뭐 4억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4년 동안 애플이 뭐 예를 들어서 한 4배, 5배 올랐거든요. 그럼 그분은 벌써 그거 차익으로만 10억이 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해마다 받는 주식이 또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받은 4억 말고 그 다음에 1억을 받았다. 뭐 그 다음에 또 1억을 받았다. 그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이미 뭐 20억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를 축적하는 세 번째 방법이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돈을 열심히 모은 사람들이 주식만큼 많은 수익을 기대는 못하지만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조금씩 부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거죠. 사실 월세 내고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돈 내고 집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싸니까 세금이 렌트 내는 게 고마운 제도죠.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집주인만 배불릴 거면은 집을 사지 왜 렌트를 내냐. 못 사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10년 전에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죠. 그때보다 지금 집값이 거의 2배인데 10년 전에 서브프라임 사태 때 엔지니어들은 큰 영향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 동료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때 집을 한 채씩 더 샀어요.
그게 2배가 됐죠. 근데 집을 사는데 뭐 100만 불, 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일단 2억만 있으면 돼요. 2억을 넘었는데 10년 후에 그게 20억이 됐다. 그럼 난 2억을 투자하고 10억의 시세 차익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이제 또 모르는 게 지금까지는 실리콘밸리도 미친 듯이 오른 감이 있어서 이만큼의 수익은 아니지만 뭐 어쨌거나 부를 축적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으로 그 부동산이 제일 안정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취직을 늦게 해서 큰 이런 이득들 많이 못 봤는데 그래도 그 다른 분들 하신 것처럼 뭐 5년, 10년 일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 징징이들에게 제가 어그로를 시전합니다. 실리콘밸리 연봉 얘기 나오는 유튜브든 글이든 보면은 꼭 리플들이 달려요. 그리고 뭐 그 메인 콘텐츠에서 얘기해요. 아, 나 연봉 2억인데 이걸로 실리콘밸리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저는 이거는 일단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봉 1억이라고 칩시다. 연봉 10만 불이라고 치면은 세금을 떼고 꼭 내야 되는,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을 떼고 나면은 2주에 2,600불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 돈으로 약간 300만 원 정도를 2주마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 달보다 좀 적은 4주만 해도 거의 뭐 600만 원의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그걸로 보험료 내고, 보험 꼭 해야 되니까 필수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 집을 렌트하고, 근데 집도 렌트를 내가 돈이 없으면 뭐 룸메랑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룸메랑 사는 거는 뭐 가족이 있으신 분은 좀 그러니까 뭐 그래도 방 2개짜리 30평짜리 아파트를 빌린다. 그러면 한 3,000불대에서 뭐 수도세 전기세 다 해서 4,000불 이하에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꽤 시설 좋은 아파트. 그러면 이제 그 5,000불 정도에서 4,000불이 거기서 빠져버리니까 이제 1,000불만 남잖아요. 6,000불로 차를 사고 나서 할부를 내면 땡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말한 10만 불은 다른 데서도 많이 이미 소개됐겠지만 이 동네에서는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10만 불로 남들과 똑같은 뭐랄까 30평짜리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빌려서 렌트를 살고 뭐 독일 3사 차를 갖다가 뭐 리스를 하든 할부를 해가지고 한 달에 막 1,000불씩 쓰고 그거 안 되죠, 애초에.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봐서 엔지니어들, 물론 이제 엔지니어들도 중소기업도 있고 돈이 없는 회사는 많이 못 주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름 들어볼 만한 회사의 엔지니어들은 기본급만 뭐 15만 불 받는다고 칩시다. 좀 적게 잡아서. 물론 초임은 15만 불도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왜 초임만 얘기해요? 돈 몇 년 지나면 어차피 많이 받을 거? 15만 불이면은 뭐 한 달에 6,000불 이상, 7,000불까지도 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거 다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택이죠. 내가 조금 더 뭐 갖고 싶은 거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집을 좀 싼 데 가면 돼요. 집도 아까 제가 말한 4,000불 정도 뭐 다 포함해서면은 나쁘지 않은 꽤 괜찮은 좋은 집을 얘기하는 건데, 구하면은 혼자 사는 거면 특히 되게 뭐 스튜디오를 구할 수도 있고 싼 집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개인적으로 2,500불짜리 집을 살았습니다. 한 달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있는데,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런 데 만약에 다닌다고 치면은 방금까지는 말한 거는 기본급이고 1년에 그 보너스가 나오죠. 캐시 보너스 뭐 몇천 불에서 10,000불, 혹은 잘하면 뭐 2만 불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추가로 들어가고, 그리고 주식 보너스 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5만 불 이상, 10만 불 받는 사람도 있고 20만 불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본봉 10몇만 불의 본봉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으면서 플러스로 1년에 1억씩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초년생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3, 4년 일한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항상 나와서 얘기를 하죠. 아, 이거 뭐 연봉이 20만 불인데 먹고 못 살아. 뭐
이해는 갑니다. 그 왜 못 먹고 살면은 먹고 싶은 게 많아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싱글 기준, 저도 이제 여기서 싱글로 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고급 아파트 살기, 고급 외제차 몰기,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기, 그리고 네 번째 하고 싶은 거 여행 같은 거 다 하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기, 이 네 개 중에서 최소한 2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뭐 돈이 안 남겠지만. 근데 그런 삶을 원하겠죠. 누구나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징징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같은 동네에 살면서 소득이 막 4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도 사는데 그거보다 재화가 더 있으면서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돈이 없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기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로 제가 이 영상을 왜 찍었냐면은, 뭐 가끔씩 질문을 들어요. 뭐 실리콘밸리 얼마를 버냐, 뭐 이런 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뭐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싶은데 한국이랑 사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고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의 한국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한국은 엔지니어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딱 몇 개 정해져 있죠, 대기업. 근데 여기는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단 대기업 개수도 많고, 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도 그에 못지않은 복지와 연봉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이곳으로 온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동네에 사는 엔지니어들은 그리고 조금 더 겸손해져야 할 필요는 있다, 이 말도 드리고 싶고요. 실리콘밸리 있는 엔지니어가 나는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좀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나는 우리 애를 사립학교 몇 천만 원짜리 1년에 보내고 싶고, 뭐 독일 3사 차도 2개를 끌어야 되겠고, 이러고 싶은데 모자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약간 과장해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도 사실 최저임금만 받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만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마침 내가 자라석에 공부고 취직하고 보니까 마침 벌이도 괜찮은 거다, 이런 약간 행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꼰대 같은 소리지만 조금 더 사회에 감사한 마음도 갖고, 하지만 자기의 권리는 그렇다고 포기를 한다기보다 그 악착같이 권리를 찾고,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사회에서 받은 만큼, 감사한 만큼 또 베풀면서 살면은 좋은 사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음식을 마저 먹어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칠게요.